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뭐 50% 하회를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까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네. 굉장히 기분 좋게 익절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네. 큰데요. 이 수급의 위기감 이게 추세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전쟁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위험 회피를 한국 시장에서 좀 하면서 나가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엄청나게 뻗었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는 더했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와 저렇게 이익이 계속 올라간다고? 저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죠. 그죠? 그런데 미국이란 전쟁이 딱 터지다 보니까 야 우리가 차익 실현한 타이밍이 괜찮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지금 위기 국면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렇게 위기 국면이나 그 위험을 회피하는 국면에서는 한국을 빨리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봤을 때 타겟 1번, 2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급하게 이제 막 줄이는 게 이제 겹쳐서 나타났다 이런 생각인 건데 제가 그 항상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그런 걸 좀 간과하는 이제 개념이 뭐냐면은 종목 베타, 시장 베타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베타가 최근에 1.2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1.1이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1%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민감한 게 1. 지금은 2%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이닉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이 넘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내려와서 1.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1.2보다는 높잖아요. 그 시장이 1% 올라갈 때 하이닉스는 1.6%의 민감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갈 때만 그런 거냐? 아니죠. 베타라는 건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도 1% 내려간다? 그러면 어떤 거는 1.2로 내려가고 어떤 거는 1.6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동성이 크면은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위기를 제어하고 싶잖아요. 그 회피하고 싶어요, 손실을. 그렇다고 볼 때는 선제적으로 지금 이제 치고 싶은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예로부터 계속 뭐 현금 인출기라는 걸로 아주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눈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타이밍이 아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지금 예금권에서 그리고 투자를 안 하던 분들이 포모로 ETF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2월 달 계속 그때부터 돈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쭉 밀고 올라간 게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수를 들어오니까 그 반대편에 항상 누가 서 있어요? 외국인들이 서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막 사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걷다가 이제 막 차익 실현을 해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익 실현 플러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위험 회피, 위험 관리 이게 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미국, 이란 그런 것까지도 되니까 지금 심지어는 뭐 삼성전자 지분율이 50%를 하회했어요. 엄청나게 줄여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제 심각한 거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작년에 쭉 내릴 때 이 위에서 56% 중반에서 49%대로 그냥 밀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받은 국면이 있잖아요. 네. 뭐 매일 1조씩 팔고 막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최근 분위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50%가 조금 이제 안 되는 국면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지금 심각하게 좀 파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오늘도 보면 또 팔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좀 사는 거 같더니 오늘 다시 돌아가지고 또 팔아요. 미국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올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조금 반기고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왜냐. 처사주를 갖다 뭐 17조를 산다고 소각을 하고. 예, 사업보고서에 네. 이제 써가지고 그래서 소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야, 개인들만 지금 ETF로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물건 받아줄 줄 알았더니 이제 자사주도 받아준대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해석하고 이제 좀 파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 17조 하는 거는 저는 그거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24년 말에 10조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25년 내내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10조를 샀는데 그때는 주가가 삼성전자가 얼마였어요? 뭐 6만 원, 그쵸. 5만 원, 네. 뭐 그때부터 쭉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산 건데 지금은 주가가 어디 있습니까?
훨씬 높잖아요. 2배 이상 올라와 있는데 왜 17조밖에 안 해요? 그리고 금년에 이익을 얼마나 지금 많이 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뭐 180조에서 200조, 어떤 사람 200조 넘어간다 이렇게 영업이익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번 거보다 엄청나게 버는 그 시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3배 이상으로 버는데 아니 뭐 자사주 매입수가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아니 예전에 보면 뭐 주식수를 이제 환산했을 때 한 3%가 조금 넘는 그런 네. 주식수에 해당했던 건데 오늘은 보니까 1.5% 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반응하는 것도 그거밖에 반응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많아질 이런 환경인데 17조 한 거는 액에 뭐 이런 식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17조를 하고서도 추후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 사정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더 하면은 훨씬 시장이 더 반기죠. 근데 이제 뭐 그거까지는 제가 이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팔자 모드로 임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아까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56% 이상의 지분율이 갖고 있던 것이 50%가 지금 깨지는 지분율을 네. 가고 있는데, 자, 글로벌 IB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국내 시장의 일부 뭐 반도체 섹터 애널들이 이제 200조 시대 정도는 삼성전자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해외 쪽을 보면 죄송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 CLSA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29만 원 이야기를 했고 HSBC도 30만 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맥쿼리 쪽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올해 300조 원 넘게 추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까지 부른 네. 그런 창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 IB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실제 액티브 외국인들의 펀드들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을 좀 급증하고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주가를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이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배경 때문에 좀 줄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넣은 거예요. 차익 실현뿐만이 아니고 네.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그게 다 이제 결합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안정세를 보이려면 아무래도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들어와요. 예. 리스크를 우리가 위험을 선택하는 적극적으로 위험 추구형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베타 나라. 네. 시장이 올라갈 때 보면 우리 같이 고베타인 나라가 없다고 외국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빨리 안정되고 리스크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세게 사들어올 수가 있죠. 근데 당분간은 지금 지켜보자.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이 50% 밑으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계속적으로 조금 밀어내는 이런 부분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도 좀 내려오고 유가도 좀 내려오고 이렇게 안정적인 대로 간다? 그러면은 야 지금 나중에 밸류에이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직도 싸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해외 IB들의 이 추정치를 근거로 하면 훨씬 더 싸게 보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 리스크가 건너가 이제 없어지기를 지금 아마 속으로는 바라보고 있을 건데 다만 이걸 특정할 수가 없다. 언제 없어질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좀 줄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반도체에 대한 뭐 수급은 뭐 26년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27년도 좋을 거야. 아직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되게 많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이 메모리 업황의 피크아웃을 뭘로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고정거래 가격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네. 추정들을 하는데 네. 근데 고정거래 가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현물 가격. 네, 예, 영향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라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DDR4, DDR5 현물 거래 가격이 조금은 흔들리는 네. 그런 게 조금 잠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국내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체크를 좀 해야죠.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보니까 이제 가격을 뭐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계속 올리는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천년만년 이게 어디까지 올릴 수가 있을 거냐라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의문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컴퓨터 사야 되고 노트북 사야 되고 핸드폰 사야 되는 우리가 최종 소비자예요. 네. 근데 중간에서 핸드폰 만들고 노트북 만들고 PC 만들고 이러한 이 회사들이
디램을, 낸드를 그 가격에 사가지고 이걸 다 팔 수가 있을까? 그 비싼 가격으로 우리한테 전가를 할 수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저가 업체나 조금 여유한 업체 이런 데는 전방산업에 있는 데들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 안 팔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P는 올라가고 있는데 볼륨 쪽에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면이 언젠가는 나올 거다. 이제 그런 거고 지난 뭐 1분기 에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분기 영업이익률 나온 거 보면 한 64% 내외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컨센서스로 보니까 이제는 금년 연으로 봤을 때 70% 네. 영업이익률. 네. 70%는 엔비디아보다 높아요. 그리고 저는 제조업체에서 70% 영업이익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TSMC 영업이익률 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50% 네. 중반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70%?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올릴까라는 이제 생각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기가 쉽지 않은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언젠가는 이게 멈출 수가 있고 그 멈추는 국면은 이제 양산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소부장들 보면은 IT 소부장도 주가가 엄청 좋잖아요. 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양산 간다고 그런 거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산이 간다고 하면 볼륨이 늘어나면 가격은 멈추게 돼 있어요. 내지는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진율이 유지가 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엔비디아도 과거에 쭉쭉쭉쭉 가다가 결국은 마진이 너무 높아졌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야 여기서부터 마진을 어디로 더 올릴 수 있어? 그런 거 이제 의심을 하면서부터 밸류에이션이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선행 PER이 거의 뭐 33배에서 35배까지 갔던 그 엔비디아의 선행 PER이 현재는 25배까지 내려와 있어요. 최근에 주가 확 밀릴 때는 22배까지도 갔었어요. 예. 네. 그렇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이미 눈높이는 엄청 높아졌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누군가 차익 실현하는 욕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냐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픽아웃을 하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과거에 우리가 보여줬던 이런 순환적인 시클리컬한 이런 모습, 반도체 산업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는 다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더 연장될 거다. 그래서 언디바이스 같은 데서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다. 로봇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더 연장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누구도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정말 뭐 계속적으로 장밋빛이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의 어떤 리스크 요인도 저희가 체크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종까지도 굉장히 많이 주가들이 빠지고 있는 모습도 뭐 미국 시장에서 목도가 됩니다. AI 반도체 관련된 투자 관련된 리스크 언제까지 그 많은 돈으로 캐펙스를 계속 늘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뭐 추가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야기가 또다시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 주셨듯이 일부 또 기업들은 부채를 조달해서라도 잉여 현금이 아니라 부채를 조달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어? 네. 당장은 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게 언젠가는 꺾일 거야라는 우려가 역시 있는 거죠. 이 수요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여러 가지 뭐 투자가 또 꺾일 수 있는 요인 하반기에 뭐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게 경기가 좀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조금 이제 더 커진다, 강화된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줄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누가 뭐 수요가 그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사실은 입장들이 사실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과거에 우리 반도체를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랬고 SK 하이닉스는 더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익으로 좀 벌거나 아주 많이 벌거나 하는 두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다 투자하고 나면은 잉여현금으로 SK 하이닉스는 아예 없었어요. 좀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하신 다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투자했어요. 네. 삼성전자는 자기네 돈으로 자체 돈으로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고도 잉여현금으로 남는 회사를 지금 변모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금년 영업이익 추정치만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과거에는 돈이 다 남아 돌아가지고 공장도 필요 없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냥 노트북하고 뭐 PC만 있으면
그 회사가 돌아갔던 이런 회사들인데 지금은 다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유형자산 투자한다고, 거기다가 뭐 옆에다가 뭐 SMR을 갖다 넣는다는 등 뭐 발전 시설까지도 다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잉여 현금을 가지고 이제는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입장이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야, 그 ROI도 안 나오는 데다가 계속 돈 너 넣을래? 그러면서 주가 밸류에이션들이 계속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아직도 미국은 그나마 잘 견디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다른 세상으로 사실은 간 거는 맞아요. 간 거는 맞는데 이거를 외국인들은 영속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RO이라는 걸 보면 한 16에서 17%, 지금은 이제 포워드로 한 17% 근처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국내 개인들은 계속 돈 넣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외국인들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이 피크 사이클로 안 보고 미드 사이클로 보는 것 같아요. 이 16, 17%가 유지 가능하지 않을 거다. 내려올 거다. 1년이고 2년 후에 12%가 됐던 13%가 내려올 거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길게 놓고 밸류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베타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베타도 넣어서 밸류에이션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보는 견해하고 외국인들이 보는 견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2.0 가야 된다, PBR로 2.0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최근에 이게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1.3대까지 갔다 왔어요. 그렇죠. 선행 PBR 기준으로. 네. 너무 밸류에이션 갭이 크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이걸 지수로 이제 환산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도 피크 사이클로 볼 거냐, 미드 사이클로 볼 거냐에 따라서 시각은 많이 편차가 심해질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기 이슈나 테마에 흔들리시면 매번 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평가라는 것은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공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계좌를 평생 지켜줄 검증된 투자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532 법칙을 기반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가 어디인지, 저평가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줄 기계적 수익화 루틴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기준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감에 의존하는 95%의 개미를 이기는 단 5%의 필승 공식으로 더 이상 불안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8주 완성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 4회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투자 기법을 알려드리는 이론 강의뿐 아니라 배운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라이브 수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2달만 집중하세요. 8주가 끝나면 시장이 흔들려도 뉴스가 쏟아져도 투자가 쉬워집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 저 이건희와 함께라면 꾸준히 성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하세요.